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화학자들이 눈에도 안 보이는 원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쓰는 물건들을 만들어낼까요? 이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랑 우리가 저울로 무게를 재는 이 현실 세계,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화학 반응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면 재료를 정확히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수조,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원자라면 이걸 대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게 들리죠? 자, 화면을 보시면 그 어려움이 딱 보입니다. 왼쪽은 원자 하나, 분자 하나를 다루는 정말 작은 세계고요. 단위도 생소한 AMU를 쓰죠. 반면에 오른쪽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는 저울 위에 가루나 액체를 올려놓고 그램 단위로 재는 바로 우리의 세계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 정말 어마어마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간극을 뛰어넘을 시간입니다. 원자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이어주는 아주 기발한 다리, 바로 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몰이라는 단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간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연필 12자루를 묶어서 한 다스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원자는 너무 작고 많으니까 화학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하나로 묶어서 1몰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냥 원자를 세기 위한 묶음 단위인 셈이죠. 그러면 그 한 묶음에 대체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6.022 곱하기 10의 23제곱. 이걸 아보가드로수라고 부르는데요. 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6 다음에 0이 무려 23개나 붙는 거니까요. 1몰은 바로 이만큼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탄소 원자 1몰이라고 하면 탄소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는 뜻이고요. 물 분자 1몰은 물 분자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종류의 입자든 상관없이 1몰은 무조건 6.02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입니다. 아주 명확한 약속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엄청 많은 개수를 묶어서 부르는구나 싶으시죠?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몰이라는 개념이 왜 화학에서 혁명적인지 그야말로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원자 질량 단위 AMU를 잠깐 떠올려 볼게요. 이건 원자 하나의 질량을 나타내는 아주 작은 단위예요. 기준이 되는 탄소 12원자 하나의 질량을 딱 12AMU라고 정하고 나머지 원자들은 그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매긴 거죠. 자, 이제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그 탄소 12원자 있죠? 그 원자를 딱 1몰,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아서 저울에 딱 올려놓으면 무게가 몇 그램이 나올까요? 놀라지 마세요. 정확히 12g이 나옵니다. 보세요. 숫자는 12로 똑같은데 단위만 원자 하나의 단위였던 AMU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램으로 딱 바뀌었죠. 이게 바로 몰의 핵심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한 규칙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줘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자량 숫자 있죠? 그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단지 뒤에 붙는 단위만 AMU에서 gm몰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그 원자 1몰의 질량, 즉 몰 질량이 되는 거예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좋아요. 이제 원자 하나에 대한 건 알았어요. 그럼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는 어떨까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네, 당연하죠. 한번 보시죠.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거랑 똑같아요.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자들의 몰 질량을 그냥 하나하나 다 더해주면 끝. 그게 바로 그 분자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물 H2O를 예로 들어볼게요. 주기율표를 보면 수소의 몰 질량은 약 1.008g/몰, 산소 5는 16.00g/몰이에요. 물 분자에는 H가 2개, O가 1개 있죠? 그러니까 수소의 몰 질량이 이를 곱하고 산소의 몰 질량을 더해주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18.02g/몰이 나옵니다. 자, 이 18.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자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저울을 사용해서 물을 정확하게 18.02g을 덜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 분자를 정확히 1몰, 다시 말해 6.02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손에 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 이걸로 실제 화학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론을 배웠으니 실전에도 적용해 봐야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산화탄소 CO2 54.07g 안에는 산소 원자가 총 몇 개 들어있을까요? 몰 개념이 없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몰을 아니까요. 자, 이런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4단계로 딱딱 나눠서 체계적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1단계. 먼저 이산화탄소 CO2의 몰 질량부터 계산해야겠죠? 탄소 하나에 산소 2개니까 몰 질량을 더하면 44.01g/몰이 나옵니다. 됐죠? 다음 2단계.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 54.07g을 방금 구한 몰 질량 44.01g/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산화탄소가 총 1.229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3단계. 우리가 궁금한 건 산소 원자의 개수잖아요. CO2 분자 하나에는 산소 원자가 2개 들어있으니까 아까 구한 CO2의 몰수 1.229에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산소 원자만의 몰수가 나오죠. 마지막 4단계. 이제 이 산소 원자의 몰수에다가 우리의 마법의 숫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드디어 우리가 찾던 최종적인 원자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8 곱하기 10의 24제곱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보세요. 몰이라는 개념 덕분에 이렇게 상상도 못할 숫자를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을 쭉 따라오셨는데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이 대체 왜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진짜 의미, 이 모든 것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몰은요, 쉽게 말해서 화학의 번역기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세계의 언어로 쓰인 레시피를 우리가 실험실 저울로 직접 잴 수 있는 그램 단위의 현실 레시피로 바꿔주는 거죠. 이 번역기가 없다면 화학은 그냥 상상 속의 학문으로만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그냥 복잡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몰은 원자를 정확하게 세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의 세계를 구축하는 화학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구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원자와 분자의 개수를 세고 그 무게를 정확히 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약, 더 강한 신소재, 그 가능성은 이제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